중학교 때부터 고2 1학기까지 배운 함수의 흐름을 한번 볼게. 이렇게 세로선으로 맞춰서 봐주면 돼. 중등 과정에서는 제일 처음 배운 게 함수가 뭔지 배우긴 했거든? 그러니까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x와 y의 대응 관계라고 배웠어.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x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그때마다 y가 하나씩 튀어나오는 관계구나. 그래서 x에 내가 만약에 2, 4, 6을 넣었어. 근데 그냥 순서대로 넣자. x에 1, 2, 3을 넣었어. 근데 y에 튀어나온 애가 4, 8, 12 이런 순서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얘네는 규칙이 있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배가 관계가 됐구나. 그러면 F라는 상자에 X를 집어 넣었더니 Y가 튀어나오는구나. 근데 그 Y라는 애가 식을 세워봤더니 4 곱하기 X였구나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함수식이 맞고 이렇게 표현해도 함수식이 맞는 거였어. 그걸 제일 먼저 배웠었어. 그러고 난 뒤에 배운 게 그렇다면 이렇게 생기면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1차 함수. 그게 중2 때 배운 거고 이렇게 바뀌면 x에 대한 2차 함수니까 그걸 중3 때 배웠어. 그래서 다항 함수의 일부분을 우리는 배웠던 거야. 1차 함수에서 어차피 기억해야 될 거는 y는 ax 플러스 b 형태라는 거밖에 없고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 플러스면 이렇게 올라가는 애, 마이너스면 이렇게 내려가는 애. 그리고 이 b라는 애는 결국 x에 0을 넣었을 때 남는 y 값이지. 그래서 y 절편이다. 그러니까 y축 위에 있는 애다. 이런 거였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3이면 y는 네모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그리고 2차 함수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 과정만 지금은 잘 기억하면 된다. y는 x제곱 플러스 10x 빼기 7 만약에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두 명을 가지고 억지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거지. 표준형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니까 마이너스 32라고 해야 위에 주어진 식과 같아지지. 그렇게 하고 나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2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인 이차함수를 내가 그릴 수 있고 축의 방정식은 x가 마이너스 5구나. x는 마이너스 5라는 선을 기준으로 완전 절반이 접히는구나.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중등 과정의 함수에서는 우리가 다시 복습할 게 없어. 근데 문제는 고1 때야, 고1 때. 고1 때 함수로 정확히 2학기 때 들어갔을 때 처음 등장했던 게 여러 가지 함수거든? 이 여러 가지라는 말 안에는 항등 함수도 있었고, 상수 함수도 있었고, 1대1 함수도 있었고, 1대1 대응도 있었어. 스스로 복습을 할 때는 이렇게 적어두고 이런 것들을 백지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돼야 돼.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어차피 알긴 알아. 유리함수는 y는 하고 이 분모 자리에 x에 대한 식으로 막 이렇게 생기네. 예시야, 예시. 그리고 무리함수는 우리 무리수 알지? 루트 2, 루트 3 이런 애들. 그러니까 y는 하고 루트 안에 x라는 변수가 갖춰져 있는 형태. 그래서 뭐 얘네들을 배우는 걸 했었는데 요걸 좀 제대로 정리를 해야 우리가 지금 하게 될 함수의 극한 영속, 그러니까 이 함수들이 얘네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복습을 제대로 해놔야 돼. 그리고 고2 1학기 때 비교적 최근 배웠던 지수로 함수랑 삼각함수는 어차피 미적분 원에서 안 다뤄. 그러니까 걔네를 가지고 뭐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이런 건 안 나오거든. 미분 적분 또한 어차피 다항 함수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모의고사를 위해서는 계속 복습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정리를 안 할 거야. 복습은 모의고사 공부가 필요할 때 나한테 언제든지 문제를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복습을 한번 다시 해볼게. 자, 혼자 이렇게 써보면서 복습하라고 했어. 첫 번째, 항등함수가 뭐였지? 요거부터 가자.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럼 고등 과정에서 함수라는 게 다시 한번 나왔다는 건데 중학교 때는
박스 막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고 했잖아.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정리역이라는 이름이 나왔었고 공역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어. 그래서 정역에 있는 이런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에게 화살표를 하나씩 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함수였어. 자, 다시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 중 한 개씩, 그러니까 원소 한 개씩 선택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 있지. 예를 들어서 요렇게만 해놓고 끝나.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가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요런 식으로 됐어. 얘도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공역 중 한 개씩 선택하라고 했는데 1이라는 애가 2명이나 선택했지.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X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Y에 있는 애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Y를 선택할 때 같은 애는 선택해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그냥 얘가 인기 많을 뿐인 거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럼 이 그림도 함수가 맞다고 했잖아. A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을 뿐이고 여기서 공역은 A, B, C, D 4명인데 실제로 선택받은 애 있지. A랑 C. 이렇게 실제로 선택받은 애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렀었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공역은 치역을 품고 있는 거야. 근데 치역이랑 공역이 완벽하게 같아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다 공평하게 한 명씩 선택했어. 그러면 공역의 모든 원소가 실제로 선택을 받은 치역이 된 거지. 이런 경우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어. 자, 요런 것들은 기억 되살려야 돼. 그러면 함수가 이런 개념인 건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표현되면 우리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래프 싸움이란 말이야. 그래프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 자,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 자, 얘 1차 함수지. 얘 2차 함수고. 근데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었어. 그리고 얘는 절대값 함수였거든. 이렇게. y는 x를 그린 후에 그냥 이렇게 생긴 애 그린 후에 절대값이었으니까 음수인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 y가. 그래서 음수인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준 거 있지. 그래서 V자 모양이 나오면 절대값 그래프다 이런 거 했었어. 그러면 얘를 딱 보고 일단 이 중에서 함수인을 골라봐 라고 하면 얘 1차 함수, 얘 2차 함수, 얘 절대값 함수. 근데 얘만 원의 방정식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왜 함수가 될 수 없냐면 내가 x 여기가 1이라고 치면 x가 1일 때 점을 찍어보면 점이 2개나 찍혀. 그럼 x 안에 있는 1이 y 2명을 선택한 거야. 여기 있는 플러스에 1명, 마이너스에 1명. 그러면 함수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할 때마다 이렇게 점 찍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판단할 때는 무조건 세로선 그어서 판단하기로 했어. 세로선 그어서 한 점에서 늘 만나면 함수인 거야. 세로선을 그을 때마다 늘 한 점에서 만나지. 얘 함수. 얘도 세로선 그을 때마다 한 점에서 만나지. 함수. 얘는 세로선 그었는데 물론 한 점일 때도 있지만 2점일 때도 있지. 늘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안 돼. 얘는 세로선 그었는데 늘 한 점에서 만나. 그럼 맞는 거야. 자, 요렇게 함수는 일단 정리해야 돼. 기본적인 거. 그러고 난 뒤에 아까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애. 항등함수 생각해 볼게.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애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무조건 y는 x 똑같이 생긴 애를 선택하면 돼. 그냥 이 식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럼 항등함수는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애 하나 그리면 되고 만약에 화살표 쏘는 그림으로 그려봐 라고 하면 1, 2, 3이
자기랑 똑같이 생긴 1, 2, 3 이렇게 쭉 선택한다. 이렇게 그리면 항등함수인 거야. 그 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이미 배웠어. y는 숫자. 그러면 그래프로 치면 내가 이렇게 해놓고 y는 3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이 점은 1,3, 이 점은 2,3, 이 점은 3,3. x가 아무리 변해도 y는 계속 3으로 동등한 거지. x에 있는 정말 많은 애들이 y에 있는 3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가 인기 많은 거기 때문에 얘도 함수 된다고 했어. 그리고 세로선을 그었을 때 늘 한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얘 함수 맞는 거야. 상수함수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웠어 중학교 때. 이렇게 하면 x는 3이라고 적어.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는 내가 세로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했잖아. 세로선을 그었는데 겹치지.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제일 많이 헷갈려 했던 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야. 자, 1대1 함수랑 대응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 차이밖에 없어. 1대1 함수라고 하는 애는 x1과 x2가 다르면 걔네가 선택하는 y 값도 다르다. 이걸 만족하면 모두 다 1대1 함수야. 그리고 1대1 대응은 방금 적은 기억 조건 있지.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조건 한 개를 더 만족해야 되거든. 그거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을 한 개 더 만족해야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표로 먼저 볼게. 우리 화살표. 1, 2, 3, 4, A, B, C, D, E.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1대1 함수야. 왜냐면 정의역이 서로 다르게 생긴 애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애들은 걔네가 선택하는 애도 다르게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이랑 2는 다르게 생겼는데 같은 애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방금 한 것처럼 이 그림은 1은 A 선택하고 2는 C 선택하고 3은 B, 4는 D. 그러니까 싸움 없이 커플이 성사됐지. 이런 경우에 1대1 성사됐네 라고 하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약간 슬퍼. 왜냐면 여기 나고자가 생겼지. 이 나고자조차 없어야 1대1 대응인 거야.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데 아까 말했던 게 공역은 Y 후보 전체였고 치역이 실제로 선택받는 애거든.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공역이 A, B, C, D, E 5명이야. 근데 실제로 선택받은 치역은 A, B, C, D 4명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1대1 함수일 뿐인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1을 없앴어. 그러면 그제서야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러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래프가 만약에 아까 했던 거 이차함수처럼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지수함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생긴 1차함수. 자, 얘네 모두 함수는 맞지. 세로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우리 1대1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무조건 가로선을 그어야 돼. 가로선 그어서 한 점인지 확인하기. 왜 그러냐면 내가 가로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이때의 y 값은 똑같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5. 그럼 이 점도 여기 x 잡혀 있을 거고 이 점도 x 잡혀 있을 건데 여기는 네모 콤마 5고 여기는 세모 콤마 5지. 그럼 우리가 화살표 쏘는 걸로 생각해보면 네모랑 세모는 분명히 다른 애인데 같은 애를 향해 쏘지. 우리 이렇게 되면 1대1이 성립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점 찍을 수 없으니까 그냥 가로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 애만 1대1이야 라고 판단하기로 약속을 한 거지. 그럼 지수함수는 가로선 그을 때마다 계속 한 점에서 만나지. 얘 1대1 맞아. 1차 함수도 1대1 맞지. 그러면 문제는 얘네 둘 다 1대1인 건 맞아. 1대1 함수. 근데 둘 중에 1대1 대응이 누구냐는 거야.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다 같아야 된다 했지. 자, 잘 봐. 우리 좌표 평면이 그려져 있다는 거는 그 X 후보도 실수 전체, Y 후보도 실수 전체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점들을 생각해야 돼. 여기 위에 수없이 많은 점이 있지. 그리고 그 점들의 X 좌표를 한번 생각해봐.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0도 있고 겁나 많지. 그러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 지금. 근데 실제로 점을 찍어서 치역, Y좌표를 나타내 보면 다 양수만 있어. 다 양수만 있고 0이랑 음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Y 후보는 마이너스인 애들도 막 엄청 많을 텐데 우리가 얘네들만 실제로 선택을 받는 거야.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은 될 수 없어. 1대1 함수만 가능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막 점 찍어서 표현해 봤더니 X좌표도 Y좌표도 양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수도 있고 모두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까지도 가능한 애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된다. 자, 다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첫 번째, 이제 고등 과정에서 함수를 판별할 때는 세로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기.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항등함수가 있었다. 근데 항등함수가 뭐야 하면 그냥 식 바로 적기로 했어. 바로 적고 그래프 그려. 그럼 얘는 세로선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가로선 그어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지. 하물며 가로선 그었을 때 Y좌표가 양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수도 있고 싹 다 있어. 그러면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얘는 1대1 함수도 가능, 1대1 대응도 가능, 그 다음에 그냥 함수도 가능. 모두 다 가능하네. 그 다음에 3번 상수함수라고 내가 만약에 적었어. 그럼 얘는 y는 숫자 형태였어.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리든 가로선으로 그리면 되는 거였고 얘는 세로선 그었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지만 가로선 그었을 때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지. 그렇기 때문에 1대1은 될 수 없어. 그냥 함수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 자, 둘의 공통점은 세로선 그어서, 가로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기. 가로선 한 점. 그 가로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의미를 수학적 문장으로 표현하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요거 뜻한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 라고 표현하기. 그래서 아까 그래프 그릴 때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기면 얘는 함수도 맞고 1대1 함수도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1차 함수 요런 애 만들면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애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제일 자주 등장하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유리함수 먼저 볼게. 유리함수는 분모에 x에 대한 변수가 있는 케이스. 그럼 y는 x분의 k꼴. 여기서 k가 0보다 크면 이렇게 1, 3, 4분면 그려지는 애였고 k가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에 그려지는 쌍곡선이네. 그래서 얘가 기본형이었어. 아무런 평행이동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근데 얘를 내가 x축으로 만약에 3만큼 이동해. 그 다음에 y축으로 5만큼 이동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평행이동이 일어난 거지. 근데 정근선의 좌표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표준형이었어. 이거를 예시로 하나 써보고 정리할 때는 문자로 정리할게. x 빼기 p 분의 k 플러스 q 표준형. 자, 유리함수는 특별하게 정근선이라는 애가 등장하는 애지. 정근선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선. 점점 근접하기만 하는 선. 만날 수 없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는 걸 중학교 때 배웠어. 왜냐면 2분의 10은 5잖아. 10 나누기 2가 5인 거지. 10명에게 2개씩 나눠주면 5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0이라고 적어. 10 나누기 0. 10명에게
허공에 있는 공기를 나눠주는 거야. 이상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x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애를 알지. 3. 얘가 정근선.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럼 x가 3이 될 수 없다는 거는 이 덩어리 자체가 절대 0이 될 수 없는 거니까 y는 절대 5가 될 수 없지. 얘가 정근선. 그래서 우리 유리함수는 항상 x는 3, y는 5 정근선 그린 후에 그래프를 그릴 때 x에 0을 집어넣기로 했어. x에 0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5라서 어쨌든 양수지. 그러니까 3분의 14. 그럼 얘는 얘보다 밑에 있네. 3분의 15보다 3분의 14가 밑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 어딘가 점이 찍힐 거야. 그럼 요렇게 쌍극선 그려주면 되겠지. 다시 정근선 먼저 찾고 x에 0을 넣어서 y절편을 찾아서 점 찍어서 쌍극선 그리기. 그게 유리함수 표준형이었어. 그럼 여기서는 x는 p, y는 q, 정근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y절편 구하기. 그러니까 x에 0 넣었을 때 어떤 좌표. 그래서 점 찍어서 연결해서 그리기. 근데 항상 표준형으로 나와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쭉 전개하고 통분한 형태로 일반형으로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일반형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표준형으로 고쳐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빨리 하는 방법이 자, 정근선은 분모가 어차피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 안 되네, 여기서. 그리고 y는 a분의 c, 이게 빨리 구하는 방법이었어. 그 나머지는 y절편 구해서 점 찍는 거 똑같아. 예시를 들면 y는 2x 빼기 1분의 4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다고 치자. 그럼 원래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모에 있는 애랑 똑같이 생긴 애를 적어. 그러면 앞에 2가 있어야 분배 법칙을 했을 때 4x라는 애가 튀어나오지. 근데 얘는 4x 빼기 2니까 플러스 3이 돼주려면 5만큼 다시 더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고치면 이 두 식은 사실 같은 식이지. 같은 식으로 표현한 후에 우리 하트로 뜯는 거야. 분수니까. 그럼 y는 2x 빼기 1분의 5 플러스 이쪽 하트는 약분돼서 2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아까 구했던 표준형이랑 똑같이 생겨지거든. 그럼 정근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분모는 어차피 0이 되면 안 되니까 2분의 1. 근데 y는 2 이렇게지. 근데 계속 할 때마다 이 짓을 하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우리 그냥 얘 가지고 정근선 바로 구하고 이 x 개수들을 가지고 그냥 2분의 4, 2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좋겠지. 사실 유리함수는 이게 다야. 그러고 나서는 우리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는 얘도 마찬가지야. 기본형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기본형이 4가지 있었어. y는 루트 x. 이렇게 그리면 얘를 x축 대칭한 거지.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뀐다는 걸 배웠어. y의 부호를 바꿔서 써주면 돼, 이렇게. 근데 함수라는 게 y는 어쩌고로 식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적는 거야. 자, 그 다음 내가 빨간색으로 그리는 애는 얘를 y축 대칭했지. y축 대칭하면 x 부호 바꾸기지. x를 마이너스 달고 적어주면 돼. 자, 그 다음 얘를 원점 대칭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고 얘를 x축 대칭했다고 해석해도 되고 얘를 y축 대칭해서 접었다고 생각해도 똑같아. 그러면 나 얘를 원점 대칭했다고 생각하면 x, y 부호 전부 다 바꾸면 되잖아. 요렇게. 그리고 y는으로 정리할 거니까 요렇게. 똑같아. 내가 만약에 얘한테서 y 부호 바꾸고 정리해도 식은 똑같다. 그럼 얘네가 기본형이라는 게 무조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제는. 이렇게 적어두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평행이동 된 식일 거란 말이야. y는 3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7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는 항상 상수는 뒤로 보내고 해석을 할게. 이렇게. 기본형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야. 기본형이 x 앞에 마이너스 없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아닐 거야. 근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지. 그럼 얘지. 기본형이 저렇게 생긴 애인 거야. 아, 이렇게 생긴 애가 이동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지금 내가 위에 그린 얘네 4명의 기본형은 모두 그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애가 0,0이거든? 그러니까 0,0에서 1로 가거나 1로 가거나 1로 가거나 1로 가거나지. 근데 그 꼭지점 비스무리한 애가 지금 바뀐 거야. 여기서는 꼭지점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루트를 날리는 애로 찾으면 돼. 얘도 루트 날리는 애가 x가 0이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x가 0이 되려면 마7이야. 마이너스 7, 그럼 날리고 나면 남는 애 3이지. 3. 얘가 그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7, 3에다가 점을 찍고 문제는 이렇게 생긴 애였어. 그럼 뭐 내가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만 고민하면 되잖아. 걔는 사실 x에 0 넣어보면 되지. x에 0을 넣었더니 y는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3. 자, 얘가 루트 9니까 얘보다 큰 수지. 그럼 얘 어차피 양수거든? 그니까 양수 어딘가 점을 찍고 요렇게 생긴 애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요렇게.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 근데 사실 극한할 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꼭지점 찾고 개형만 제대로 파악하면 우리는 점점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막 미세하게 완벽한 그래프를 그리진 않아도 돼. 하지만 이제 찍어서 어느 방향으로 그려야 될지,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혹은 유리함수에서는 정근선이 뭔지, 뭐 기본형이 1, 3, 4부면을 지나가는 쌍곡선인지 2, 4, 4부면을 지나가는 쌍곡선인지 이런 거는 무조건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 한 번 더 연습. 뭐 예를 들어서 y는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 자, 얘는 기본형이 뭐냐면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x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지.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본 데서 기본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꼭지점을 찾고 저렇게 그리면 되지. 꼭지점은 얘를 0으로 만드는 애라고 했다. 그러면 x가 2분의 1이 돼야 되지. 2분의 1, 그럼 얘 날아가고 남는 애 1. 그럼 2분의 1, 1 점 찍고 저 모양, 이 모양으로 그려줘야 돼. 근데 정확히 그리려면 y절편. y절편은 x에 0 넣는 거라 했지. 얘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1이 y야. 그럼 마이너스 2점 몇에서 1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점 몇이겠지. 어쨌든 음수 요렇게. 그럼 요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모양을. 자, 요런 연습들을 충분히 해야 돼. 충분히 해야 우리가